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인성 문제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야. 미리 결론부터 말할게. 오늘의 결론은 이거야. 어른들이 미안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 지금은 존재에 대한 불안의 시기라고. 그 불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이래. 무슨 문제만 생기면 존재를 지우려고 한다. 자기를 위협할 가능성을 지우기 위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정의를 추구한다. 자기 편만 갈라서 우리가 정의다 놀이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 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비도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서? 아니야. NUMBU에서 2016년에 발표한 세계 치안 순위에서 11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어. 다른 어떤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치안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 초법치 국가여서 법이 무서워서 그럴까? 아니야.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경험적으로 다 알 거야. 다만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던 치안 체감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답변이 70%를 넘긴다고 하더라고. 정리하자면 우린 비교적 공정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지만 불안하다고 여기면서 산다. 이건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불공정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 어쨌든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건 다 개개인의 욕심이 쌓였기 때문이야.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너나 나나 똑같이 못 먹는 것보다 나는 하나 먹는데 옆에는 5개 먹고 있으면 그게 더 배 아프다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뭐야? 빈부격차지. 잘 살고 못 살고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다. 내가 얼마나 있든 격차가 벌어지면 나는 못 가진 사람이 돼. 쟤보다 내가 못 사네? 어쭈? 열받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생긴 혐오의 감정이 사회를 지배한다. 그게 불안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총 3가지야. 첫째, 높은 경제 성장률.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를 가르는 큰 포인트야. 예전에는 경제성장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졌어. 나라 돈이 많아지고 있어요. 돈은 넘쳐나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일한 만큼 벌고 특출 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 지금 당장 내가 못 먹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겠지. 우린 이걸 희망이라고 불러.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온다. 얼마나 희망적이야. 노력해볼만 하잖아?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장된다는데.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있는 것을 서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바뀌어. 내수순환. 그런데 한 놈이 자기가 더 가지겠다고 갖고 있는 걸 숨긴다. 그리고 계속 쌓아둔다. 풀지를 않아. 경제가 안 돌아가겠지? 그럼 없는 놈은 어떻게? 근근히 모아둔 걸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바닥나겠지. 이렇게 되면 희망을 보장할 수가 없어. 노력해도 경제가 멈췄거든. 무언가 커다란 벽이 있어. 그러니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어도 쟤는 분명 뒤로 구린 짓 했을 거야. 그러니까 성공했지. 이래지거든. 뭐 이해가 되는 추론이야. 누군가 공정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지금까지 나의 실패가 사회 구조 문제가 아닌 내 능력 탓이 좀 들어가게 되잖아. 인정하고 싶겠냐고. 끊임없이 헐뜯고 미워하고 혹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내려. 잘 되려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정당해야 하며 흠집 하나 없어야 해. 이런 정의라 쓰고 옥이라 있는 게 생긴다고. 자, 지금 이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행위가 옳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야. 경제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사람들은 욕심과 불안함으로 벽을 만든다. 이 심리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 경제 성장률을 늘리면 불안은 해소된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어. 우리도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성장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야. 자, 0점짜리 성적표를 50점으로 올리는 건 쉽지. 근데 95점을 100점으로 올리는 건 정말 힘들거든. 경제 성장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얘기하는 건 100점을 120점으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 쉽게 말하면 이상론, 탁상공론, 더 쉽게 말해서 과거의 영광에 젖어 현재를 보지 못하는 허울 좋은 소리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정보의 투명화야. 우린 주변에 암 걸렸다는 사람 소식 2명만 들어도 이런 생각을 해. 어우, 암 환자 왜 이렇게 많아졌어? 하지만 이건 인지적 오류라고 알 수 있지. 암 환자 발병률은 똑같은데 우연히 그 암 환자가 내 주변에 생겼을 뿐이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 혹시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 들어봤어? 생각은 피곤하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뜻이야. 인간은 깊게 생각 안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지. 비판적 사고를 길러라. 비판적으로 행동하라.
자, 이 방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건 언론이야. 언론이 진실에 입각해 취재를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하고 눈앞에 있는 사실만 믿더라도 그게 진실일 테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나? 자, 2020년 기준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 최고,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4년 연속 세계 최하위. 즉, 말은 마음대로 내뱉으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것도 결국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욕심이지.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언론이 앞장서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편파적으로 이대에 올르기를 만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방법도 나가리. 난 현실성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세 번째 방법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그 방법은 개개인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납득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쉽게 말해 교육이지. 자, 이미 앞선 방법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했어. 경제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경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 먹고 살려고 순환을 막는 욕심 때문이야. 투명하지 못한 정보가 범람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욕심 때문이고, 이 욕심들을 해결하면 돼. 하지만 인류 역사상 한순간이라도 그게 가능했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더 나았겠지. 자, 모두 욕심을 버리세요. 이 말이 안 된다면 남은 방법은 한 가지야. 욕심을 부리는 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면 돼. 이득이 없는데 굳이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잖아? 이걸 위해서 법, 사회, 교육 등 각지에서 해야 할 노력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다 말할 순 없으니 차차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심리학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간단히 얘기해보자. 인간은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그리고 심리학은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학문이지. 자기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성과 이성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상담은 내담자가 행복을 되찾도록 돕는 거야. 그러니 상담사는 내담자의 안목을 넓히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지도록 도와야 해.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세상을 편협하게 보도록 하는 상담, 또는 오로지 감정 분출에만 매진하면서 내담자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상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건 결과적으로 내담자한테 좋지가 않거든. 난 심리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심리학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대중들이 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욕심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의 결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거지. 근데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잖아. 그래서 유기농 지식을 최대한 드립을 담아서, 해학을 담아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최대한 형아쌤 스타일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개하는 건 레토르트 차원을 넘는 이야기니까 월간 형아쌤으로 패스.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내 남자친구들이라면 이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멍청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절반 이상을 넘게 되면 그 사회는 폭망한다. 아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떠들었으니 이제 한동안 또 심리상담 관련 이야기 해야지. 들어줘서 고마워. 너희 생각도 궁금하다. 댓글로 꼭 남겨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